노태우 정권 때 했던 한민족 평화통일 공동체 방안이 있어요. 이때부터 남북 간에 서로 이제 뭐 매매하고 무역하고 하는 것은 국가 간 거래가 아니라 국가 내부 거래로 그때부터 인정해가지고 쭉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가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가회의가 뭐냐면 당신의 의무와 권리, 지금 말씀하십시오. 가의 결정사항에 따라 설치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질문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질문서에 대한 대답은 장차 수립될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성격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금 소속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본부를 통하여 당신이 어떠한 정부를 원하는지 말씀하십시오. 라고 한 건데요. 결국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해방 그 직후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의 결정사, 그러니까 미소공동 그 가의 결정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 가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1945년 이제 그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리죠.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삼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어떤 정치체제를 도입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의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헌의 6조가 채택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관민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이제 관민 공동회에서 그 헌의 뭐 이제 그 6조를 채택하게 했으니까 뭐 그건 답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개성공단 조성이 합의되었다. 이거는 이제 개성공단은 그 2000년도에 6.15 이제 공동선언에 의해서 이제 개성공단 조성이 이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번 한반도 신탁통치 실시 문제가 논의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정답으로 제시되는 건데요. 이때 이제 그 미소공의라고 했는데 이제 미소공의에서 한반도를 이제 5년 동안 이제 신탁통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제 35년, 그 다음에 이제 을사늑약부터 치면은 일제 40년 동안 식민지배를 받다가 해방이 돼서 곧 우리의 자주적인 독립정부를 세울 줄 알았다가 이 신탁 이 통치를 갖다가 그 외국이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반발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된 데는 당시 이제 동아일보에서 그 일부러 왜곡된 보도를 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냐면 그 미국은 즉각 독립을 그 지지하는데 소련에서 신탁 통치를 뭐 몇십 년 동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꼭 상황과는 정 이제 반대되는 그 보도를 하면서 그 보도를 믿은 여러 이제 특히 이제 민족주의 계열, 우익 계열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반탁 투쟁에 나서게 되고 결국 이 보도가 당시 그래도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갈라지게 하는 아주 이제 나쁜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언론이 그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아주 그 국가와 역사의 미래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그 헤이거 1907년에 헤이거 만국평화회의에 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이 이제 파견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건 뭐냐면 임시정부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는
상당히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하도 이제 가혹하게 탄압을 하면서 임시정부가 좀 어려움에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임시정부는 국내에 연통제를 실시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뭐 일제 고등계 형사들이, 경찰들이 독립운동가들 잡아내는데 아주 혈안이 되면서 이 연통제가 무너지면서 사실 임정에 이제 자금적으로 상당히 쪼들리게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운동하려면 뭐 자금 확보가 이제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임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이 임시정부를 갖다가 다시 한번 개조해보자라고 해서 상해에서 1923년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삼, 만주에 있던 김동삼 선생이 뭐 위원장이 되고,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결국은 이 창조파는 지금 있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 조직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요.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그대로 둔 채 개조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었는데, 결국 서로 의견 합일이 안 돼가지고 회의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창조로 결론이 나든 개조로 결론이 나든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나가지고 새로 이제 전 독립운동 계열들을 갖다가 재정비했으면은 역사가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상당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인데요. 다음 민주화 운동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우리는 유신 독재의 연장인 군부 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광주 민주 시민들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투쟁에서 수많은 목숨이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되었고,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광주 민중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시기를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사실 저게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우리 사회가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시기 문제는 너무 이제 문제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내기가 힘들 때 가장 쉬운 게 뭐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단답형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답을 보면 광주 민주화 뭐 항쟁이니까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발발, 4.19 혁명, 삼산개헌, 12.12 사태, 6월 민주항쟁.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2.12 사태라는 것은 당시 이제 신군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삼산개헌 이후에 삼산개헌 때 그 당시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대통령 2번밖에 연임 못하게 돼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삼산개헌을 하려고 하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엄청 반대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정구영 당의장을 비롯한 예춘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걸 무릅쓰고 이제 삼산개헌을 강행하죠. 이때 이제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제 김대중 선생이 삼산개헌을 하면은 나중에 총통제로 간다라고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그 다음에 10월 유신으로 선거 자체가 없는 총통제로 갔죠. 그러다가 1979년 당시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화가 유신 체제가 무너지면서 민주화가 달성될 줄 알았더니, 그 당시 전두환 소장을 비롯한 이제 신군부에서 12.12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국정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당시 이제 계엄이 제주도는 제외하고 있었는데 5월 17일 날 제주도까지 확대 계엄을 실시하면서 당시 이 김대중 선생을 비롯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야당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고, 그다음에 김영삼 선생 같은 분들을 갖다가
그 가택연금 시키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그 12.12 사태와 6월 민주항쟁은 그 뭐 1987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게 말을 답으로 그 요구하는 그런 문제죠. 이 20번에 지금 그 한창 보니까 제가 언론 보니까 이 20번 문제 가지고 많은 게 논란이 있었죠. 이것도 문제냐라고 했던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뭐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이건 고종 때 뭐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발행한 거니까 당연히 답이 아니죠. 이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이 도병마사는 고려 때 설치한 거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죠. 3.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이 노비안건법도 고려 광종 때 그 광종이 호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원래 자유민은 양민이었는데 억울하게 권력에 의해서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을 갖다 다시 조사해 가지고 양민으로 풀어주는 그런 이제 법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 때니까 답이 아니고, 대마도 쯔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이거는 그 조선 그 세종 때 그 상황으로 있던 태종이 유종무에게 명령해 가지고 쯔시마 섬을 정벌했으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뭐 이것이 답인데, 근데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북 통일에 관한 문제를 내려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남북 통일이 왜 중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남북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많은 이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강제로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노태우 정권 때인 뭐 군부의 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노태우 정권 때 했던 한민족 평화통일 공동체 방안이 있어요. 이때부터 남북 간에 서로 이제 뭐 매매하고 무역하고 하는 것은 국가 간 거래가 아니라 국가 내부 거래로 그때부터 인정해가지고 쭉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거는 국가 내부 간 거래로 치면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학생들에게 물어봄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남북 간 화해를 갖다가 증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의 위협을 갖다가 약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2020년이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주년이면은 거기에 관한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주 문제 쉽게 내려면 사실 올해가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제 100주년이니까 이때 이 전투에서 있었던 일들은 물어본다든지 이런 시의성 있는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현대 문제가 9문제, 뭐 동학 이야기까지 합치면은 무려 절반인 10개의 문제가 반이 근현대 문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근현대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뭐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건 단순히 몇 점 점수 줘가지고 대학에 보내거나 떨어뜨리게 하거나 그런 용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건 학생들이 그 어떤 이 특히 역사 시험은 한국사 시험은 이 한국사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어떠한 역사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역사인식 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느 쪽으로 그 끌고 가야 하는지를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그 질문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선 대단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죠. 뭐 비단 올해만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자, 이걸로 올해 그 수능 시험 20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아마 하나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뭐 그 한국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우리가 답만 맞춰가지고는 사실 좋은 점수를 얻기가 힘든 겁니다.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정답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 시험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보다 많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겠고요. 내년도에 이 수능을 실제하는 분들은 이런 식의 단답형 문제보다는 우리가 보다 역사의 의미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